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충북 국회의원들의 입법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청주 오송국도 확장 공사가 끝났다는 발표와 달리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년 전 청주에서 나온 로또 1등 당첨금의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48억 원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코로나19로 택배 배송이 증가한 틈을 타 택배 기사 문자를 가장한 개인정보 해킹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충북 지역구 8명 국회의원 모두 일제히 국회로 향했습니다. 첫날부터 중진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당론 1호 법안은 당 정책위 의장인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처음 겪게 된 각계의 손실과 분쟁, 지원 근거가 막론된 일명 코로나19 민생지원 패키지법 가운데 휴업이나 휴교의 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 예방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21대 첫 법안으로 내놨습니다. 당 정책 방향도 정하고 입법하기도 하고 또 예산으로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런 역할을 총괄하는 것이 바로 정책위입니다.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서 삼선 중진이 된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총선 공약인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특별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5선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특정 지역의 소각장 집중 신증설을 막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또 3선의 도종환 의원은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을 각각 21대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입니다. 각 당 부원내 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미래통합당 엄태영 의원을 비롯해 4명의 초선 의원들도 임기 공식 활동 첫날부터 일제히 국회로 향했습니다. 초선이든 재선이든을 떠나서 정말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빨리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각오가 아마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초선으로의 폐기라든지 자충우들 이런 식으로 눈에 띄고 이런 것들은 아닐 테고 그냥 차분하게. 현재 상임위 구성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충북에선 3선 중진의 도종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문체위와 국토교통위 등 2개의 상임위원장 자리에 도전장을 던진 상태입니다. 5선의 변재일 의원은 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청주시는 어제 행정안전부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서도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주어지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초 관련 법령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충주시의 옛 한전연수원 무단 매입과 관련해 조기령 시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퇴진을 촉구하는 운동본부를 꾸렸습니다. 충주지방분권 시민참여연대 등 지역 7개 단체로 구성된 퇴진운동본부는 조 시장이 지금껏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거짓 사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안보 도시재생의 중단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추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 시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수사 지휘했습니다. 청주와 오송을 잇는 국도 36호선 일명 가로수길 확장 공사가 6년째 끝나지 않아 주민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조차 완료되지 않았지만 담당 관청은 공사가 끝났다고 발표해 주민들을 2번 화나게 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공사가 시작된 청주 가로수길 도로 확장 공사.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를 겪는 경부고속도로 청주나들목을 지나는 3.68km 구간 양방향 대부분이 왕복 4차선에서 최대 8차선까지 넓어졌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오송 청주 1구간 확장 공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모습은 발표와 달랐습니다. 청주 강내 면 소재지를 지나 미호천을 앞둔 지점,
100m가 넘는 구간에서 아직 공사가 한창입니다. 도로 일부 차로 통행을 막은 채 아스콘 포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도로 위에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고 중앙 분리대조차 없습니다. 야간에는 갑자기 또 엉뚱한 데 가서 또 바뀌어 있다고.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종종 사고 나는 것도 많이 목격을 하고. 이 구간 확장 공사의 본래 완공 예정 시기는 지난 2018년. 설계 변경과 지하 매설물 이전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완공이 2년 넘게 지연되면서 피해가 쌓인 인근 상인들의 가슴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습니다. 한 번 파놓고 더 갔어요. 갔다가 또 일주일에 또 파놓고 또 가고 또 미우고 또 파고 또 미우고 또 파고 그런 방법을 한 10번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행복청은 공사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 보도자료를 냈다며 준공 검사 기간인 앞으로 2주 안에 나머지 공사를 마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사업이 완료가 되진 않았지만 검사 기간 14일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 국비 지원으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작된 확장 공사. 계속되는 준공 지연에 주먹구구식 행정까지 더해져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지난해 6월 추첨된 로또 복권 사셨던 분들 꼭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전 로또 1등 무려 48억 원의 당첨자가 청주에서 나왔는데요. 내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귀속돼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금은 로또 복권 판매가 중단된 청주시 서원구의 한 편의점. 이곳에서 판매된 로또 복권 한 장이 1년 전인 지난해 6월 1일 1등에 당첨됐습니다. 당첨 금액만 무려 48억 7,200만 원. 하지만 1년째 당첨금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들었을 때는 누군가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지. 당연히 찾아가야 되지 않나 싶은 게 그 사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을 테니까. 지난 2018년 12월 이후 가장 규모가 큰 미수령 당첨 금인 만큼 복권 수탁 사업자인 주식회사 동행복권도 블로그와 보도자료를 통해 당첨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제일 큰 퍼센테이지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이제 아예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그게 아니라면은 이 큰 돈을 안 가져갈 이유는 없으니까. 당첨금 지급 만료 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 내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당첨금은 다시 복권 기금으로 편입돼 공익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전액 복권 기금으로 기속되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전 지원 사업이나 장학사업,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로또 복권 당첨금은 모두 620억 원. 이 가운데 1등 당첨자만 무려 4명, 액수도 72억 5,200만 원에 달합니다. 사거나 선물 받은 복권의 당첨 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행운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스미싱,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 기법을 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택배 배송이 증가한 틈을 타서 택배 기사가 보낸 문자처럼 가장한 스미싱이 최근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주문번호가 잘못돼 배송이 안 된다. 반송 처리한다. 주소를 확인해달라. 배송됐으니 사진을 확인해보라 등 마치 실제 택배기사가 보낸 것 같은 문자들. 바로 클릭해볼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회사명까지 적혀 있어 더 진짜 같습니다. 저번 주쯤에 한 3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택배 시킨 게 있으니까 진짜 잘못돼서 잘못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몇 번 눌러보려고 그냥 시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걸로 많이 와서 그런 거 들어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는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좀 위험한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모두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스미싱입니다. 뉴스나 주변에서 링크를 누르면 안 된다고 많이 들은 것 같은데도 막상 문자를 받으면 순간 내 택배가 잘못됐나 싶기도 합니다.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실제 택배사 홈페이지 같아 보이는 웹페이지에 연결되고 휴대전화를 입력하게 한 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유도합니다. 이때 앱을 설치하게 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고 스마트폰 기기 정보, 문자, 주소록 등의 정보가 유출됩니다. 이를 악용해 나도 모르는 새 소액 결제, 번호 도용 등의 2차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분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 저랑 전화번호가 되게 비슷하신 분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왜 저한테 이런 택배 반송 문자 보내시냐고. 저는 뭐 손도 안 대고 있는데 문자가 막 자동으로 한 10초에 한 번꼴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악성 앱을 퍼뜨리는 서버를 탐지해 차단하고 있지만 서버 경로를 바꾸면 단속이 어렵다며 개인적인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우선 모르는 번호로 온 인터넷 주소는 가급적 클릭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고요. 스마트폰의 환경 설정을 통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을 허용 안 함으로 해주시면은 개인정보가 해킹되고 도용되더라도 금전적 피해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아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오늘 오후 6시 20분쯤 제천시 봉양읍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600제곱미터 규모 업체 전체에 불이 옮겨붙어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며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관련해 충청북도가 헌팅 포차와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긴급 발표를 통해 내일 오후 6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고위험 시설 8종은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더라도 강화된 방역 수칙을 어기다 적발되면 고발과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